한국에 7개국 해외 고객이 대거 극비리에 입국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장갑차에 첨검을 단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신무기가 첫 선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15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 해외 군 고위 인사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신무기인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실사격 시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진격의 K방산이 야심차게 준비한 비장의 신무기는 하나디펜스가 운용 중인 K-21 장갑차에 한국형 헬파이어로 불리는 첨검 대전차 헬기 미사일을 지대공 미사일로 변형시킨 이른바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인 K-21 첨검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 50여 명의 다국적 군 고위직 인사들은 첨검과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실사격 시범 훈련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군 당국자에 따르면 7개국 인사들은 각국의 국방부와 육군 등 방위산업 전력화를 맡고 있는 군 고위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번 시범 훈련은 대전차 헬기 미사일 첨검을 지대공 미사일로 개량하고 하나디펜스의 K-21 장갑차 발사대에 장착해 실사격 공개 시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었는데요. 하나디펜스는 첨검의 지대공 미사일 변환 작업을 1년여 연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제블린, 스팅어뿐 아니라 한국산 형군 등 세계 무기 시장에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 정밀 유도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며 장갑차에 탑재하는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을 국내 처음 개발해 해외 고객에게 처음 선보이게 됐다고 흥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첨검은 소형 무장 헬기에 장착해 적 기갑부대 등 지상의 목표물을 무력화하는 정밀 유도 무기죠. 내년부터 양산되는 첨검은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 AGM-114 헬파이어처럼 적전차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무기 체계입니다. 나오지도 않은 따끈따끈한 신무기를 보기 위해 머나먼 한국으로 건너온 각국의 군 고위 인사들, 대체 첨검은 어떤 매력을 가진 무기일까요? 첨검은 무장 헬기에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8km의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발사 중량은 35kg, 직경 150mm, 길이는 1.5m입니다. 주탄두 평균 관통력이 1000mm에 달하며 비행 속도는 마 0.6 내외입니다. 이연장 발사관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풍산에 폭발 반응 장갑, 격파용 텐덤 탄두를 사용합니다. 이중 탄두여서 반응 장갑도 관통하며 탄두가 커서 장갑을 뚫은 다음에 내부로 들어가는 메탈 제트의 양도 많기 때문에 일단 관통에 성공하면 격파는 확정이죠. 이중 모드 탐색기 적용으로 주야간 운용이 가능하며 발사 버튼을 누르고 나면 사람이 더는 미사일을 유도하지 않고 자동으로 목표물을 찾아가 명중시키는 파이어엔 포겟이 가능합니다. 산 뒤에 숨어서 유선 유도로 먼저 쏘고 표적을 지정한 다음에 케이블을 끊으면 스스로 명중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공대지 미사일을 지대공 미사일로 전환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물음표가 생기는데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전차나 장갑차 등의 기갑 차량이 적 공격 헬기나 무장 헬기 등의 위협에 속수무책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갑 부대를 방어할 수 있는 적당한 사거리의 지대공 미사일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사람들은 기갑이나 포병 같은 무기만 생각하는데 이처럼 의외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중요하죠. 항상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즉시 대응하여 적기를 격추해 줄 순 없고 적진에 들어갔을 때 즉시 대공 화력을 제공하기 위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필수적입니다. 현대 무기 체계에서 이런 류의 무기들은 흔하지 않아 외신들은 더욱 집중하고 있는데요. 또한 업계는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한 LAH도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등의 수출이 성사됐고 중동 지역의 수출을 추진 중인 천무 다연장 로켓 2발 실사격 시범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천무는 230mm급 유도탄, 무유도탄을 단발과 연발로 발사가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는 8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천무를 개량한 천무2 성능 개량 사업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사거리가 기존보다 늘어 100km 이상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K방산은 올 한 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점유율 8위, 성장률 1위로 올라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세계 시장의 2.8%로 세계 8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 집계에 비해 한 계단 올라선 순위입니다. 또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액은 2012년부터 2016년보다 177% 증가해 성장률은 1위에 등극했습니다. 천무 제조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4일 폴란드 군비청과 3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천무 수출 1차
이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로써 올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사상 처음으로 1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에 접어든 가운데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방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스웨덴 국제평화연구단체인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은 2조 1,130억 달러로 집계됐고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늘어 7년 연속 증가 기록을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민항기 수요가 회복되면 내년엔 에어버스나 관련 제품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K방산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대박 아니면 중박 이상의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웃나라 일본이 부러운 눈길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신문 중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세계의 무기 수출국으로서 존재감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방산이 유럽으로 수요를 확대하면서 시장 구도를 바꾸고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국 방산 경쟁력이 한국보다 뒤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은 우수한 방위 산업이 있어서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해 왔다는 미국 국방부 언론 담당자 발언까지 인용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처럼 부러운 시선으로 한국 방산을 집중 조명하는 이유는 방산의 성장이 국방력 강화에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무기 수리와 개선, 신무기 개발, 안보 관련 신기술 연구 개발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국가 수출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분단국가 특성상 방산기업의 경영 안정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내다봤는데요. 무기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국가에서 한국산 무기의 높은 신뢰성과 품질을 인정했다는 뜻이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몇 년까지만 해도 무기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던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거상으로 자리 잡은 셈이죠. 그러나 수출 일회성이 아닌 한국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방산 공급망 강화와 함께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나토 수준의 군사적 지원 등에도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K방산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요. 외신들은 K방산 세계 4강 가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유력 언론들은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장세에 주목하며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CNN은 한국은 2012에서 2016년 1%이던 점유율을 최근 5년간 2.8%로 늘리며 상위 25개국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며 4강으로 향하는 길을 이미 잘 걷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산 역량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시달린 결과라고 보도했는데요. 머지않아 K방산이 세계 4강 신화의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